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에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더 나은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혁신이 이제 논의되는 과정이 이른바 이제 돈복두 의혹 사건이랄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이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쇄신 의총을 열었습니다. 네. 그 의총에서 크게 나왔던 게 이제 당 윤리 감찰 기능을 강화하자 하고 이제 쇄신 기구 혁신위원회를 띄우자 발족하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된 게 윤리 감찰 기구는 뭐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만 상시 감찰로 즉시 결정하는 언제나 공직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당직자까지 정무직 당직자까지 상시적으로 보겠다 이런 기능 다 발표가 됐습니다. 강화시켰는데 이제 혁신위원회 이제 인선 작업이 그동안 쭉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대표가 추천을 여러 명 받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 끝에 이제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 되셨는데 저희들이 잘 걸러지지 않았던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만한 발언들. 본인의 SNS 글들이 나오면서 바로 당일날 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당 지도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혁신위를 어떻게 꾸릴 거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대표는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가 다시 이제 위원장도 선임하고 혁신이 본격적으로 띄울 텐데 그 혁신위가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민주당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잘 작업을 해나가고 그 역할을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혁신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경 위원장이 9시간 만에 사실 사퇴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좀 책임을 질 것이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부분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관련한 좀 예민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잘 안 하시고 뭐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동문서답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적어도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이 인선 과정에서 뭔가 부실한 그런 검증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사과하는 모양새라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야 상대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하고 뭐 본인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빗발치는데 기자들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화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래경 명예이사장 사퇴한 이후에 후임 혁신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하마평으로는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뭐 현역 의원이 이탄희 의원 이름까지도 나오기도 하던데 후임 인선과 관련된 좀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상임위 간사단 회의 때도 우리 정무종 실장에 가서 많이 추천해달라. 그거는 이제 원내든 원외든 당 안에뿐이든 당 밖에뿐이든 간에 많은 추천을 받고 사실 이래경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이미 뭐 조금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만 사회 언론이나 다른 뭐 많은 분들로 추천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대표 책임론을 말씀하시는 분은 뭐 본인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취재를 본인도 당내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시면은 사실 이게 그 대표를 지금 공격하는 지점이 당 안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이게 친명 프레임, 이제 이래경 이사장이 친명 아니냐 이런 프레임 하나 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책임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께서 방송으로 나가서 누구 추천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고 분명하고 또 이래경 이사장이 친명이 아니라는 거는 뭐 당내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대표와의 친분도 없을 뿐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김근태 전 장관님과의 오랜 인연과 비롯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검증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선출직이 아니고 어디 출마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공직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봤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표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할 때 필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무한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기회가 되면은 어떤 말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네.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결국은 이 제1당의 당 대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 대표께서 비근한 예로 2021년 4월에 있었던 전임 당 대표의 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을 현 당 대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돈봉투 의혹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고 많은 질타를 하시니까 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권도 바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지시를 했지요. 결국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조기 규격과 함께 탈당을 했고 김남국 의원도 이제 지금 탈당한 상태에서 윤리특위에 우리 민주당에서 대표 긴급 지시로 제소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이번에 이래경 이사장이 추천을 받고 하지만 결정 자체는 대표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또 9시간 만에 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수용을 하는 이런 과정들 볼 때 국민들께 좀 책임질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발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무한 책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책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 이거 외에 구체적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타당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해라 이런 얘기는 못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당대표로서의 의사표시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임명 관련해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어떤 부적절한 언사 이거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김남국 의원 건이라든지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과연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적이 있느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국민들과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위에서 소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저희도 야당을 상대하는 저희도 좀 국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무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발언을 놓고 당내에서는 좀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표로서 결과 책임을 무한 친다. 예. 했듯이 그 방도로서 당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이렇게 엉거주춤 넘어갈 일은 아니죠. 이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정했는데 대표가 그냥 말 한마디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면 예. 그거는 정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분란 또 당의 부조리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응축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예. 책임자인 당대표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겠죠. 그 혁신위원장 발표 과정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예. 대표가 적절한 수준에 또 유감 표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수관적으로 지금 예.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네, 들으신 대로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방도는 당 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는 12일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래경 이사장 사퇴 이후에 당내 갈등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가 12일 의원총회에서 좀 분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로 네.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대표 이번권을 가지고 사퇴를 얘기하신 분은 이제 이상민 의원님 한 분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만나보거나 의견을 들어본 의원님들 입장은
이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래경 이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조금만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네. 대표가 혼자 결정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SNS 글이 나오기 전에는 당내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괜찮은 인선이라는 평가들을 했다고 제 기자들이 취재를 바로 들어가니까요.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한두 분이 이런 주장을 할까? 저는 뭐 주장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글쎄요, 기승전 대표 책임으로, 물론 대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건을 가지고 좀 전에 정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당대표가 사퇴를 할 만한 건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거고요. 만약 실제로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이게 전당대회도 열어야 되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77.7%인가요? 이 지지를 한 당대표가 지금 이 인선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책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새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분이 인선되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성의만 가지면 알 수 있어요. 대표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근데 일단은 당대표니까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조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래경 명예이사장 사퇴 건이 좀 방아쇠가 돼서 다시 한번 당내 계파 갈등이 좀 폭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후임 인선 부분 네. 같은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일전에 이제 뭐 지도부 중심이랄지 뭐 외곽 이렇게 좀 알아보셨는데 지금은 뭐 당내 무슨 뭐 이른바 언론에서 구분하는 친명 비명 이걸 구분하지 않고 의원들한테도 모두 추천을 받겠다. 네. 그리고 뭐 당의회에서도 폭넓게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의사를 전달할 거로 봅니다. 쇄신위원회 이제 이른바 혁신위원회죠. 쇄신 작업이라는 게 당 지도부만의 혁신도 아닌 거고 당 국회의원들만의 혁신도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당원들과 또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지지하신 국민들 그분들이 보는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한번 저희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해서 조금 더 폭넓게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딱 내놨을 때 뭐 당내 구성원들뿐만 아니고 국민들 보실 때도 아 인선이 잘 됐다. 정말 민주당을 좀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보시는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내 사정이니까요. 네. 제가 뭐 민주당 내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에 개입하고 뭐 그런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을 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최고위원들조차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인선부터 시작해서 소통을 하면서 발표하는 과정까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일단 이런 분을 추천받아서 했다? 인맥도 별로인 것 같고 정보력도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그럼 판단하는 거, 소통, 결국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좀 과격하게 해석하시는 분은 당대표 사퇴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뭔가를 국민들께 밝히셔야 이런 어떤 당내 내홍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높아심 한마디 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서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냐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어제 표현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과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나서 직접 사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논란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은요 굉장히 좀 의미가 더 있는 게 그동안 이 천안함 사태 이후로 13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도 정치권 내에서조차 또 국회의원이고 장관까지 하신 분조차 이 천안함 사태가 어떻게 발발됐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부하를 다 죽여놓고 무슨 뭐 낯짝으로 이런 말 하셨습니다. 그 부하들을 최원일 함장의 부하들을 죽인 사람은 최원일 함장이 아니고 북한이겠죠.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사건의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요. 그리고 뭔가 탓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것을 침투해서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좀 흐리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이것은 부적절함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것이고요. 깔끔하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오후에 따로 만나서 한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KBS 사장 사퇴와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수신료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분리 징수를 이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KBS 김희철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두 대변인과 얘기해 보도록 하고 최원일 전 함장과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간의 이 논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권칠승 수석이 네. 뭐 변명거리나 제가 뭐 옹호하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발언이 나왔던 그 자리가 이른바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거나 네. 이른바 익명으로 백브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이동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아니었었는데 사실 뭐 기자가 여러 명 계신 곳 뭐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에 어떤 질문이었던지 간에 저는 이런 표현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어제 바로 사과를 했지요. 사과를 했고 혹시라도 이제 조금 나오는 것처럼 어떤 뭐 권칠승 의원의 인식에 천안함을 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게 지난 정부에서 이제 장관을 할 때 청문회에서 천안함 관련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천안함은 분명히 분명한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권 수석께서 이런 표현이 부적절하고 본인 사과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연결시켜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천안함을 보는 시각이 정부의 그전에 나왔던 정부의 발표와 다른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함장님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덜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직접 만나가지고 권 수석께서 또 본인 진의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또 이런 부분들 설명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최원일 함장도 충분히 오해를 풀고 권 수석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KBS 김희철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KBS 사장 사퇴와 분리 징수는 별개 문제다. 수신료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분리 징수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KBS 사장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네. 한 거예요. 본인 사퇴하고 시청료 징수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이 시청료 분리 징수 문제는 지금 처음 얘기된 게 아니라 2014년, 2017년 민주당 출신 노웅래 의원, 박주민 의원 똑같은 법안을 냈었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었어요. 논리가 똑같습니다. 시청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거예요. TV 수상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한전에 전기요금 낼 때 네. 같이 KBS 수신료까지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NHK 때려 부시는 TV라는 게 다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NH가 나오지 않게 튜너를 연결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TV가 다 팔렸다. 결국은 공영방송이 제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방송 내용이 공정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민적 저항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KBS는 분리징수되지 않은 전기요금과 통합돼서 징수되는 그 시청료를 가지고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이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KBS 사장이 본인의 진퇴 여부를 이 문제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네. 정치인이 아닌 KBS 사장으로서의 답변으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는 저렇게 입장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김 사장이 내가 사퇴하면 할 테니 분리징수를 철회해달라. 철회하면은 너무 속을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런 입장을 낼 거라고 봤고 저는 저 입장에서 사장 사퇴와 분리징수가 징계는 별개라는 거는 당신은 사퇴하는 게 맞다. 이미 사퇴를 하라고 그렇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버틴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저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면 이게 사회의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이랄지 기능,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번에 내놨던 뭐 본인들 홈페이지에서 조사했다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이른바 일각에 주장하는 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뭐 보수 유튜버랄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했다는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치를 가지고 정작 당사자인 KBS 측과는 어떠한 논의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또 공영방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의사를 좀 물어보고 이런 작업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분리징수 문제는 이른바 2016년인가요? 대법원에서 이제 수신료 납부하고 이 분리 유탁징수하는 문제 이건 모두 합법이라는 판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뭐 법을 바꾼다든지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걸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정부는 뭐 시행령으로 또 해보겠다. 뭐 어지간하면 다 시행령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시행령을 또 고쳐서 하겠다. 아니면 한전과 KBS가 유탁징수하는 계약이 내년 말에 끝나니까 그러면 바로 하겠다. 그 얘기는 이건 공론화나 어떤 의견 제대로 된 방안을 찾기보다는 너무 압박성으로 그다음 너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이나 언론의 어떤 장악하려는 의도 이거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S 사장은 내가 물러날 테니 그러면 이 분리징수 하지 말아달라. 저는 뭐 기자회견할 때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이 밝힌 거하고 많은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까지 제가 뭐 KBS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으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추진하는 강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쭙고 싶지만은 2014년, 17년 두 번에 걸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분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시행령 개정하고 똑같습니다. 시청자의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KBS 수신료는 분리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한민수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청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도대체 그때와 지금과는 무슨 상황이 바뀌었길래 논리가 그렇게 바뀌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많이 바뀌었죠. 지금 많이 바뀌었고 그 이제 두 분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냈는지 제가 뭐 살펴보지는 못했으니까 봐야 되겠죠. 근데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됐으니까 뭐 폐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논의 과정들이 뭐 한번 찾아보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이 부분은 지금 그런 법안들이 발의됐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저는 볼 때 상당히 방송 환경 여건이 아니라 정치적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벌써 방통위가 이제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 때 그 정무수석 하신 분이 지금 방통위원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맡자마자 KBS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2달이 안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방통위 설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형사 사건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2달도 안 나면 왜 방통위원장은 이렇게까지 면직까지 시키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또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취소해달라는 이런 무리수를 둘까 봤는데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방통위원장 대행으로 가자마자 KBS에 대한 압박이 또 시작됐습니다. 분리징수와 다르게. 이 과정에서 KBS 한 축이 있지요. MBC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윤 대변인께서도 기자들 많이 만나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특히 여당 대변인이시니까.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한 1,700명의 등록 기자, 800명 정도의 그 상주 기자들이 앞으로 인사청문회 어떻게 취재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자료가 오면 저도 기자할 때 우리 앵커도 아시지만 그 해당 상임위의 의원들이나 보좌관 가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를 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샜다고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기자 압수수색하죠. MBC. 의원실 압수수색하죠. 그러면은 취재 못할 겁니다. 앞으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MBC 본사 압수수색하죠. 이렇게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방통위원장을 재빠르게 면직시키고 대행 제대로 들어갔고 KBS 감사한다고 하고 다음에는 KBS 사장, MBC 사장, YTN 민영화, TBS 얘기도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TBS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하고 좀 맞지 않는 진행자들 다 바꾼 다음에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이번에 추경에다가 거의 살렸어요. 서울시에서.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압박해가지고 바꿔놓고 다시 이제 환원시켜주는 예산을
그러면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결국은 언론을 본인들 편하게 길들이게 하려는 거 아니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과정들을 쭉 볼 때는 지금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그냥 순수한 의도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접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여쭤봤는데 지금 너댓게 얘기를 하면서 방송 전반에 대한 언론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계속 설명을 하시면 국민들께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딱 하나만 여쭤본 거예요. 당시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논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책 상황이라 연결해서 입장을 바꿀 이유가 되느냐. 그 논리만 저는 여쭤본 거예요.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방송법을 바꿔서 시청료를 분리해서 징수하자. 2014년, 2017년 노웅래 박주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똑같은 주장을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으면 민주당에서는 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구한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 못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저를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충분히 했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 정책 좀 전에 나오면 또 한 말씀 드리면 이동관 특보 문제랄지 이런 거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과 함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윤 대변인이 설득이 안 되더라도 다른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께서는 제 말씀 듣고 설득하기나 호응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송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통위가 조만간 방심위 정기검사에 좀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서도 여야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방송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심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인 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자. 그것은 방통위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파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끝도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정파를 떠나서 정현주 지금 방심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전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여당 측에서 정현주 방심위원장 물러나라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역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면직시킨 이유가 다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왜 그러십니까? 분명히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회에 대해서 임명을 않고 계속 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행을 지금 MB정부 때 정무수석했던 분 김유재 대행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가지고 방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하고 아무리 봐도 최근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 또한 석연치 않구나.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기자도 오래 하고 이제 대변인 하다 보니까 최근 이제 언론단체나 이런 언론계 동향들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무겁고 심상치 않게 우리 앵커도 아쉽게입니다.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거나 이렇게 길들이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또 이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자에 대해서 왜 임명을 안 하느냐. 최민희라는 분의 경력상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은 그분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유죄 판결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방송통신위원을 한다. 그것이 과연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을 국회에서 지명을 해서 오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할 여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얘기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최민희 전 의원이 거기에 따른 합당한 그 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법적인 처벌을 받고 다 형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랬 따지면 지금 이번 대행 맡고 있는 김의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제가 그 돈봉투 사건 무슨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제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돈봉투라는 표현은 삭제하겠습니다.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추천한 방통위원 지금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형을 살았어요.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저 찾아보면 나올 건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최 전 잘하면 의원이 되죠. 아니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김효재 전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행이 형을 산 사람이에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안 돼요? 지금부터 바꾸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임명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형을 살고 논리에 맞지 다 않습니다.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 양쪽 얘기를 다 하십니까? 똑같이 흠결 있는 사람 그럼 그만두셔야죠 임명하자는 지금. 얘기인데 대행이 앞으로- 그만두셔야 앞으로 돼요. 바꾸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만두게 하시고 나서 그 얘기 하세요. 두 분 대변인께서 뜨거운 논쟁을 오늘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